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또다시 5만 전자까지 떨어졌고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반도체의 겨울 리포트가 나오면서 정말 단순히 반도체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10월 달 이후에만 2조 2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2조 8,600억을 매도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 3일 날 이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까지 29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일 연속 지금 순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모두 이제 12조 원이 될 만큼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도되는 물량 대부분을 개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 지금 10월 달에만 2조 9천억을 지금 순매수할 만큼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내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달 이후에 뭐 외국인이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뭐 국내 주식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이 뭐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자금, 특히 이제 신흥국 자금이 이제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흥국 내에서 어떠한 특정 국가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 여타 국가들의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해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뭐 중국이 계속 최근 들어 시장이 부진하면서 비중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를 해서 중국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또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잠정 실적이지만 뭐 매출은 79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조 1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 예상에서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큰 폭으로 하회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AI 시장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AI 시장 내에서 지금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3E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도 HBM3E D램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뭐 주요 납품처인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이제 반도체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AI가 삼성전자가 AI 쪽으로 좀 늦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져 있는 거가 사실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제 회복 지연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 같이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IoT 관련돼서 뭐 올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조금씩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올 초까지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초만 해도 여러 이제 이런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이 반도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하반기
근데 실질적으로 까서 보니까 하반기 이후에도 IT 관련된 매출 회복세가 상당 부분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기존에 이제 회복을 때문에 많이 이제 매수를 했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의 반도체 매수가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감이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이제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에서 7나노 이하의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분기 실적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아주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에 비해 이러면서 시장 점유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파운드리 관련돼서 빅테크에 대한 수주는 계속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이런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서도 지금 완공을 계속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파운드리에 대한 업황 이런 실적 개선세가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뚜렷한 실적이 없는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계속 지금 뭐 본물처럼 지금 뭐 뉴스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역대 최장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중국으로 또 수급이 빠져나가는 영향도 있고 AI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감과 또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위기설이 일단 반도체 겨울론이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안 좋았고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이것도 삼성전자의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모건 스탠리 관련돼서 나온 보고서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죠. 네. 지금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의 이제 겨울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약간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그러니까 HBM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으로 이제 제시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AI에 대한 빅테크의 투자가 지금 수백억 달러씩,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씩 지금 분기마다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돼서 이런 AI에 대한 투자 횟수는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를 줄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HBM에 대한 이제 공급 과잉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HBM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에 대한 생산 캐파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HBM에 대해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좀 다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가 과연 쉽게 사그라들 것이냐라고 보면 재무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IT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수익이 안 생겨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만약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4년에서 5년 이후에는 AI를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존재하기가 상당 부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AI에 투자하는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미래에 관련된 학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AI에 대해 투자를 안 하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지금 뭐 IT 대가라고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는 AI의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가 1,000억 달러 이상의 AI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억에서 뭐 1, 200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 때 머물러 있는데 과연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의 AI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AI 붐이 뭐 당장 사그러들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우려를 너무 과잉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HBM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AI 칩은 전부 다 HBM D램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발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 칩을 각 이제 빅테크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자체 칩 수요 증가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HBM3에 대한 생산 캐파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수요가 이를 쫓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DDR5 D램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DDR4램,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구 버전에 있는 DDR4 D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고에 대한 그런 이제 손실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 걸릴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물론 이제 뭐 우려는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우려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재 뭐 미국 대선 내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반도체주에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장 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든다라는 건 뭐 부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투자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고 보면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 부분은 생각보다 좀 적을 가능성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의가 강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된다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의 판매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도는 중립으로 놓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빨리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여부가 좀 더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삼성전자는 HBM 부문 경쟁력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우려는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내 공장에서 판매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도 중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다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HBM 경쟁력이 주가를 가른 것인지 엔비디아도 또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 수혜라고 봐야 될지 왜 SK하이닉스만 잘 가는 걸까요? 네, 뭐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이 나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여전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서 지금 HBM3E 12단 D램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HBM에서 시장 내에서 지금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삼성전자보다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런 칩이 판매가 확대가 될수록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는 좀 덜 반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조금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판매 둔화 우려감이 지금 뭐 시장에 같이 작용이 되면서 HBM은 좋지만 레거시 부분이 조금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24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이런 실적을 내용을 보고 아마 실적이 지금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랠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HBM, DDM에 대한 그런 이제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번에는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그런 이제 롱숏 전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펀드들의 매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HBM이 주가의 향방을 갈라놓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또 차세대 제품인 HBM4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신저가 행진을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지지선은 있을지 또 그게 언제일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증권가에서는 매수 시점을 두고도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한 뒤에 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5만 원대다 그러면 절대 비싼 건 아닙니다. 뭐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올해 37조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빅테크 그러니까 이제 이런 IT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PER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PER 지금 현재 12개월 예상 PER로 보면 9.8배, 그러니까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면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이제 PER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가치상으로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현재 시장 내에서는 AI가 가장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AI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성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지금 수준 뭐 계속 지금 52주 신저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저점인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 정도의 수준인 55,000원 선이 일단은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지만 뭐 여차 뭐 또 이제 매도대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55,000원대까지도 뭐 가능성에 대한 건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5,000원을 깬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전 저점인 그러니까 22년 9월 말에 뭐 52,000원대까지도 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지선 근방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현재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다, 투자자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매도보다는 아마 좀 더 하락을 하면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담아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이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한 달 때 안 되는 그런 시기 동안 30% 넘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쪽으로 다만 내려가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지만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라는 어떤지 외부적인 이슈가 이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걸로 보여지니까 일단 퀄테스트 통과 여부 그 시점에 맞춰서 매수세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만전자는 저평가가 맞지만 일단 AI 경쟁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5만 5천 원까지도 열어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보다는 일단 분할 매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시점에 따라서 그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대표님의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 하면 삼성 밸류 체인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그거와 더불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미세화 공정들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HBM도 지금 뭐 3E까지 나오고 이제 4가 이제 좀 뭐 조만간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정이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세화 공정 관련된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인 이제 이오 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여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자현미경 관련된 특히 이제 HM4 관련돼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관련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관련주 탑픽으로는 이오테크닉스와 파크 시스템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